자, 그러면 이제 오늘 4일차 1교시 시작하겠는데요. 자, 우리 어제 3일차 마지막 시간에 이 표제란을 그려봤죠? 윤곽선, 자, 그리고 중심마크, 그리고 표제란까지 그려봤어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어제 그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새 파일 하나 열어보시죠. 자, 새 파일 하나 열었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제가 첫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항상 그 새 도면을 열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뷰에 줌에 전체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클릭해서 자, 직사각형 클릭해서 시작점은 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0,0 엔터. 자, 그러면 0,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른 구석점은 420,297. 400에 297은 A3 사이즈죠. 자, A3 사이즈 420,297. 자, 엔터. 자, 그럼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이 그려졌는데, 자, 이 420에 297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종이 크기죠. 종이 크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종이 크기보다 약 10mm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윤곽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배운, 자,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클릭을 해주고, 자, 거리값 10mm 주면 되겠죠. 자, 거리값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거리값 지정하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10mm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죠. 10mm 엔터.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자, 좀 전에 우리 생성시켰던 이 사각형 클릭해서 안쪽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은 우리가 선을 사각형이라고 해서 선 4개를 다 클릭하는 게 아니라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클릭 한 번만 해도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의 객체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중심 마크를 윤곽선은 이제 그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 자, 안쪽에 10mm 간격 띄우기 된 사각형이 바로 윤곽선이 되는 거고요. 자, 맨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린 사각형은 종이 크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간격 띄우기,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거리 값은 이제 5mm 주면 되겠죠. 5mm. 자, 5mm 엔터.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간격 띄우기 10mm 한, 자, 이 사각형 있죠. 그러니까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고 안쪽으로 5mm만큼 간격 띄우기 해주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3개가 있는데, 자,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420에 297 A3 사이즈, A3 사이즈로 우리가 그린 거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중간에 있는 사각형은 간격 띄우기 10mm만큼. 자,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자, 얘는 간격 띄우기 우리가 5mm를 하긴 했지만 여기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간격 띄우기 15mm 한 거죠. 제가 아까 여기 10mm 한 그 이 사각형을 안쪽으로 5mm 했으니까 이 바깥쪽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15mm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3개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에 우리 중간점이 잡혀요. 중간점. 중간점과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 자,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선 아이콘 클릭해서 중간점과 여기도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사각형 안쪽에 있는 사각형과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을 지우기 전에 먼저 자르기로 여기 안쪽에 있는 선들을 잘라줘서 중심 마크를 그리는 거죠. 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서 모두 선택해도 되겠죠. 기준을 굳이 뭐 하긴 기준 여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만 선택해도 되긴 되겠네요. 근데 그냥 저는 엔터를 쳐서 모두 선택을 할게요.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서 한꺼번에. 자, 크로스로. 자, 여기서는 크로스 윈도우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윈도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자, 윈도우처럼 내가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도 똑같이 나오죠. 얘는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르기라는 명령 안에서는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크로스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지워졌으니까 이제 불필요한 사각형 안쪽과 맨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쪽에는 윤곽선이고요. 자, 그리고 내 변의 중앙에 중심 마크까지 자, 우리가 그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윤곽선 중심 마크 이제 여기에 그려질 표제란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때마다 작업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회사에 표준화되어 있는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표준화된 것을 불러와서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표제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표제란 그리는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저는 옵셋 가로선은 간격 띄우기. 자, 그리고 세로선은 자, 뭐죠? 우리 복사 명령으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제가 설명만 할게요. 자, 먼저 분해를 해야겠죠. 자, 이 사각형이 지금 폴리라인인데 자, 이 폴리라인을 이제 분해를 해서 각각의 선으로 그러니까 수직선과 수평선 우리가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분해 명령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 뭐 이동이나 혹은 그 대칭 자, 이런 것들은 뭐 객체 선택해주고 그리고 뭐 대칭의 중심점 첫 번째 중심점 두 번째 중심 두 번째 점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삭제 여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자, 여기 편집 명령 중에 요 분해라는 명령은 아예 그냥 객체만 선택해서 엔터만 쳐주면 분해가 되죠. 지우기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지우기 명령도 내가 클릭해서 객체 선택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지워져요. 자, 여기선 되돌리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분해라는 명령이나 지우기 명령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내가 분해하고자 혹은 지우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키만 눌러주면 끝나요. 자, 분해가 됐죠. 자,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선 내가 선택한 이 선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되면 분해가 된 거죠. 자, 참고로 지금 이렇게 분해가 됐죠. 분해가 된 것을 다시 결합시킬 수도 있어요.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여기에 표제란을 그릴 건데 먼저 가로선부터. 가로선. 자, 가로선은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클릭해서 거리값 10mm 엔터. 자, 10mm.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 클릭해주고, 아래쪽 선택해서 위쪽, 아래쪽 선택해서 위쪽, 아래쪽 선택해서 위쪽. 자, 이렇게 5번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개의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종료를 하고 ESC 키 눌러서 종료하고요. 이번에는 저는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복사. 자,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자, 객체 선택하고요. 세로선 객체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요. 자,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 기준점을 임의의 지점을 잡는다라고 했죠. 제가 어제 왜 임의의 점을 잡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놓고 그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15 엔터, 자, 25 엔터, 자, 그리고 25, 40 엔터, 85 엔터, 자, 그리고 100 엔터. 제대로 그려진 것 같은데, 자, 한번 치수를 재볼까요? 치수를 재봤더니 여기하고 선의 치수가 15mm. 여기 제대로 나왔네요. 여기 10mm. 자, 여기는 15mm. 이렇게 제대로 자, 여기는 보니까 44.9mm, 44.99mm. 자, 여기하고 여기를 봤더니 여기는 또 15mm 제대로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런데 44.99mm, 제가 분명히 45mm를 줬는데 45mm 준 게 아니었죠. 여기를 시작했으니까 85mm를 준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가 45mm가 안 나오고 44.99mm, 물론 0.01mm 라는 적은 치수긴 하지만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물론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계산을 안 하려고도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죠.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치수가 나왔을까요? 자, 바로 제가 얘를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자, 복사라는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상태 표시줄에 자, 이 네 번째 항목이 무슨 항목이었죠? 그렇죠, 직교였죠. 직교를 제가 안 켰어요. 자, 자칫 제가 항상 이 복사 명령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때는 직교 모드를 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꼭 직교 모드를 켜야지만 얘가 카피 명령이, 복사 명령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직교 모드 꺼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돼요. 다만 정확히 안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정확히 그리려면 직교 모드를 먼저 켜고요. 네 번째 직교 모드를 먼저 켜고, 자, 네 번째 여기 직교 모드 켜져 있죠? 켰죠? 자,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교가 F8번이죠. F8번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직교를 켰고요. 다시 한번 복사. 자, 먼저 선을 선택해주고 엔터. 수직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 먼저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은 저는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서 그리고자 하는 방향. 자, 얘가 직교 모드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저는 수평 방향으로 먼저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자, 0에서부터,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이
0이 돼서 자 처음에 15mm 자 처음에 15mm 자 그리고 10mm인데 0에서 15mm를 더한 값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 10mm의 값 자 그럼 여기는 25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다음 거리는 15mm죠. 15mm죠. 그런데 0에서부터 거리값은 40mm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리값은 45mm예요. 그런데 0에서부터 봤을 때는 자 0에서부터 계산했을 때는 85mm가 되고요. 그 다음 거리값 자 15mm예요. 그런데 0에서부터 봤을 때는 100mm가 되죠. 자 그래서 15mm, 25mm, 40mm, 85, 100 자 이렇게 차례로 입력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놓고 15 엔터, 25 엔터, 40 엔터, 85 엔터, 100 엔터 자 엔터 쳐서 이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선은 자르기로 잘라주면 되겠죠. 자르기 자 클릭해주고 명령 클릭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 자 그리고 클릭해서 한꺼번에 클릭해서 한꺼번에 자 그러면 이제 뷰에 줌에 전체 해주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게 이제 딱 이렇게 한눈에 꽉 차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 이 표제란에 자 여기 표제란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확대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은 이게 있죠. 마우스 커서를 내가 확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위치를 시키고 또로록 또로록 돌리고 자 MB2 버튼을 또로록 또로록 돌리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자 여기 다시 한번 뷰에 줌의 전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여기만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표제란만 확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뷰에 줌에 자 여기에 윈도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뷰에 줌에 윈도우 자 그런데 이 윈도우는 여기 아이콘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이콘이 자 여기 뷰에 관한 아이콘이에요. 뷰에 관한 아이콘인데 먼저 여기는 손바닥 표시 손바닥 표시는 우리 휠 버튼을 꾹 눌렀을 때 화면 이동이겠죠. 화면 이동을 자 MB1 버튼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뭐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다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요거 자 세 번째 손바닥 자 그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얘가 줌 윈도우예요. 자, 줌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영역을 지정할 때 줌 윈도우 자 어떤 영역을 지정할 때 클릭해주면 박스로 지정을 해서 자 클릭해주면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자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은 줌 이전이에요. 줌 이전.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확대시키기 전에 자, 줌이라고 하는 확대 축소를 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주는 그 아이콘이에요. 줌 이전. 자, 줌 이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줌 이전. 그랬더니 처음으로 나타나네요. 자, 다시 한번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줌 윈도우. 자, 줌 윈도우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 주는데 자, 그런데 여기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보면 줌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줌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줌 전체 많이 했는데 줌 뭐 동적 윈도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도 있어요. 자, 이 아이콘에 보면
자, 다른 아이콘들과는 달리 여기 지금 얘네들 뭐 손바닥이나 이런 그 아이콘들은 이런 표시가 없죠.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 표시가 없죠. 근데 얘는 있어요. 자, 얘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제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냥 줌 윈도우라는 기능을 사용하지만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클릭한 상태로 있으면 다른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우리 줌 윈도우 그리고 확대 축소하는 거 그 정도 사용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줌 윈도우만 먼저 사용을 하자고요. 자, 표제란을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제가 크게 확대를 했어요. 자, 여기 표제란을 제가 확대시킨 이유가 여기 지금 문자가 있죠. 문자가 들어있죠.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걸 보면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문자가. 자, 그럼 이제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우리 첫날이었던가요? 둘째 날이었던가요? 둘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원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서 자, 우리 기본값으로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본값으로 원을 그려놓고 자, 지름 표시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와요. 자, 지름 표시가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름 표시는 동글뱅이에 짝대기 하나 파이라고 읽고요. 얘는 직경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파이 표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수정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 자, 여기 있는 문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글꼴을 다른 글꼴로 바꿔줬는데 어떤 글꼴로 바꿔줬냐면 txt라는 글꼴로 바꿔줬어요. txt. 적용 닫기 눌러주면 자, 이렇게 파이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이쪽에 보면 이게 아이콘이 아니라 설정창들. 자, 이 설정창들이 있어요. 오늘 뭐 여기 있는 선에 관련된 설정창 이런 것들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먼저 위쪽에 보니까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표시, 자, 그런 이런 표시들이 있는 자, 설정창이 있어요. 자, 설정창은 우리가 이걸 설정창 자체를 배운 게 아니라 자,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자, 어떠한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 자, 실행될 때는 자, 이러한 설정창들이 비활성화된다라고 했었어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거나 혹은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설정창들이 비활성화돼. 그러니까 명령이 실행되면 비활성화되고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활성화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 스타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치수 스타일.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자,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제일 처음에 확장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DWT, 이제 DWT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 DWT 파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설정된 것만 썼지만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도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DWT 내가 사용하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런 문자 스타일도 들어가고 치수 스타일도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자 스타일 폰트,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 궁서체가 마음에 들어요. 궁서체. 그럼 폰트를 내가 이거 캐드 작업할 때마다 궁서체로 설정해 놓는 게 아니라 궁서체로 설정한 자 템플릿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것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먼저 여기 문자 스타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문자 스타일 여기 그 창을 보면 여기 클릭해 봤더니 스탠다드와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 스탠다드와 주석. 주석은 우리 사용 안 할 거예요. 스탠다드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글꼴이 있고, 자, 주석이라고 하는 글꼴이 있는데,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글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꼴을 포함한, 자, 자, 문자 스타일은 글꼴이나 뭐 특수한 지정 있죠. 뭐 기울임이라든지 굵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스탠다드나 주석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스타일은 바로, 자, 여기 있는 아이콘 있죠. A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A에 뭐 붓처럼 생긴 뭐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아이콘 클릭해서, 자, 문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설정 창이 뜨죠. 설정 창이 떠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일단 글꼴도 있고요. 글꼴 이름도 있고, 뭐 글꼴 스타일도 있고, 크기도 있고, 높이도 있고, 효과도 있고, 자, 거꾸로 반대로 뭐 폭의 비율, 기울기 각도 많죠. 설정할 게 많죠. 자,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높이도 필요 없어요. 높이도. 효과 필요 없어요. 폭, 비율 이런 거 안 써요. 우리가 쓰는 건 요것만 쓰면 돼요. 요것만. 자, 먼저 우리가 이 글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자, 트루 타입 폰트와, 자, 그리고 CAD 전용 글꼴.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트루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도 뭐 궁서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윈도우에서 쓰는 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트루 타입 폰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CAD 전용 글꼴이 있어요. 자, 얘는 확장자가 SHX예요. SHX.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자, 내가 사용하는 PC에서 어떤 뭐 그 특수한 글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CAD에서. 자, 그래서 내가 이 그 CAD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그 PC에는 내가 사용한 글꼴이 없으면 글자가 다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요. 물음표. 자, 요새는 거의 대부분 대체가 돼서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런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어쨌든 트루타입 폰트는 윈도우 사용 글꼴인데,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자, 얘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예요. 자, 그리고 얘는 1바이트예요. 자, 이게 1바이트고 2바이트고 무슨 차이죠?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캐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뭐 1바이트건 2바이트건 그게 상관은 없는데,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이야 뭐 카카오톡이니 뭐니 해가지고 SNS 많이 써서 그래서 문자 잘 안 보내죠. 근데 예전에는 문자를 보낼 때, 자, 한글이나 일어나 중국어, 자, 얘네들은 한 40글자밖에 못 썼어요. 40글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문자 보내는 창에다가 영어나 숫자를 입력한다면 걔는 80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했었어요.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고, 자, 한글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은 2바이트였어요. 자, 어쨌든 뭐 여기서는 우리가 1바이트건 2바이트건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다만 SHX라고 하는 이 캐드 전용 글꼴, 자, 여기서도 물론 이쁘면 좋겠지만 얘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캐드라고 하는 거는, 캐드는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도면에도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자가 이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예를 들어 자, 제가 품번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품번이라고 입력했는데 궁서체로, 그것도. 자, 보기 좋죠? 보기 좋아요. 이 글자가 아닌데. 자, 같은 크기의 글자예요. 같은 크기의 글자예요. 자, 품번이라고 하는 궁서체의 글자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자, 이 품번 똑같이 다 알아볼 수 있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니죠. 못 알아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위에 게 보기가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용 폰트, 자, 얘가 윈도우용 폰트고, 자, 트루타입이고, 트루타입 폰트고, 얘는 SHX, 그러니까 캐드 전용 글꼴이에요.
캐드 전용 글꼴. 자, 얘는 2바이트고 얘는 한 글자에 얘는 2바이트고 얘는 1바이트예요. 자, 근데 뭐 이 그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어쨌든 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여기 궁서체나 이런 것들은 어느 PC든 다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캐드에서 사용하는 거면 캐드 전용 글꼴, 캐드 전용 글꼴을 사용해 주는 게 깨질 일 없고 제일 좋아요. 어쨌든 얘가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이쁘게 꾸며야 되고 하는 문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죠. 얘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저 다른 PC에서도 깨질 일이 없겠죠. 만약에 내가 꼭 어떤 폰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 폰트를 써야 되고 어떤 다른 PC에서도 열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사용한 폰트까지 같이 보내세요. 그러면 돼요. 자, 어쨌든 설정을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크기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다 지정이 돼요. 물론 여기 폰트까지도 여기서도 지정이 돼요. 폰트까지도 지정은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스타일에서 지정을 해주면, 자, 이 지정된 문자 스타일이 바로 치수 문자 스타일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그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그리기의 문자의 단일행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폰트를 지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폰트에 따라가기 때문에 스타일을 먼저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문자만 쓰겠다, 나 치수도 입력 안 하고 문자만 쓰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내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자, 이 문자 입력하는 방법에서 그 설정하면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치수도 입력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 먼저 스타일부터 대신에,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쭉, 자, 여기 그 올려 보니까 스크롤 바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글꼴 이름과 글꼴 스타일 요것만 지정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스탠다드는 아까 우리 그 기본값이 있었어요. 자, 기본값이 있었는데 이 기본값은 그대로 두고 어딨나? 자, 기본값은 그대로 두고요.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하나를.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한번 클릭해 보죠. 새로 만들기 클릭. 자, 스타일 이름은 자 100번이라고 지정해 볼까요? 100. 자, 스타일 이름은 그냥 100번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럼 100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지정한 자, 이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설정이 됐죠? 이제 여기다가 폰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폰트. 자, 폰트를 지정하려고 쭉 보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앞에 궁서체가 있는데 앞에 골뱅이가 붙은 궁서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위쪽에는 궁서체긴 궁서체인데 앞에 골뱅이가 붙은 궁서체가 있고요. 자, 스크롤바를 쭉 내려볼게요. 밑에도 궁서체가 있어요. 맨 밑에도. 자,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렸더니, 자, 여기 한 중간쯤에 앞에 골뱅이가 붙은 궁서체, 자, 그리고 스크롤바를 맨 끝으로 내렸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궁서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앞에 골뱅이가 붙은 거는 얘가 세로 쓰기가 돼요. 앞에 골뱅이가 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는, 아니, 폰트는 골뱅이가 안 붙은 폰트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 우리가 사용할 폰트가 바로 여기 있는 txt.shx라고 하는 폰트예요. 요놈이 가장 무난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영문자도 그렇고 저 한글 입력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이콘들이 조금씩 틀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자가, 영문자 T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있고, 자, 여기는 컴퍼스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틀리죠. 자, 이렇게 T자가 두 개 겹친 이 폰트가 바로 윈도우 트루타입 폰트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가지는 게 바로 SHX CAD 전용 글꼴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txt.shx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스크롤바를 거의 뭐 바닥까지 다 내리시는 건 아니고요. 다 내리지는 말고, 자,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 txt.shx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지정을 해주세요. txt.shx 클릭을 하고요. 자, 제가 트루타입 폰트를 클릭했을 때하고 이 그 shx 폰트를 클릭했을 때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자, 트루타입 폰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트루타입 폰트를 클릭했더니 밑에 큰 글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활성화되면서 글꼴 스타일 뭐 보통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txt, 자, 그 CAD 전용 글꼴을 체크를 하면, 자, 여기가 비활성화되면서 큰 글꼴 사용이라는 부분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큰 글꼴 사용. 자, 여기서는 txt라고 하는 부분은 설정을 해놓고 큰 글꼴 사용 체크를 하고 여기에다가 찾아보면 WHG TXT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큰 글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SHX 글꼴이어야만 여기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하고 나서 여기에 WHG TXT. 자, 얘는 영문이고 얘는 한글이에요. 한글. 아까 조금 볼품 없어 보였던 한글 있죠? 자, 그 한글을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적용 닫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100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요. 자, 그리고 글꼴을 txt.shx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큰 글꼴 사용이 체크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죠.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WHG TXT txt.shx 선택을 해주고, 자, 적용 닫기 눌러주시면, 자, 그럼 여기 위에 이쪽에 아까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 아까 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현재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로 설정.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용할 폰트를, 기본적인 폰트를 어떤 폰트로 사용을 하겠다, 그걸 현재로 설정을 하는데 뭐 꼭 굳이 여기서 현재로 설정을 누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냥 여기 설정창에서 클릭해서 스탠다드 클릭해주면 이게 현재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클릭해서 100이라고 설정해주면 이게 현재로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설정창에서는 크게 어려울 부분 없죠. 자, 아니면 스탠다드, 우리가 그 폰트를 많이 안 쓰면 스탠다드를 이렇게 바꿔놔도 돼요. 스탠다드를. 자, 이렇게 스탠다드를 바꾸면 여기 이제 그 치수, 나중에 우리 배울 치수 문자 설정에서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문자 스타일은 또 여기서 여러 개를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새로 만들기에서 뭐 예를 들어 궁서다. 궁서. 자,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기는 궁서체로. 자, 참 여기 또 그 큰 글꼴 사용 체크를 없애야 트루타입 폰트가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서 궁서체다. 자, 그리고 적용 닫기. 자, 그러면 여기에 100이라는 문서와 아니면 100이라는 스타일과 궁서라는 스타일, 스탠다드 스타일,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폰트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복잡하시면 그냥 스탠다드를 수정하는 것도 좋고요. 자, 어쨌든 100이라는 이 폰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작성을 해보죠. 자, 먼저 자, 문자는 크게 두 가지 입력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 자, 열어줄 문자. 자, 두 번째 단일행 문자. 자, 이 열어줄 문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자주 쓸 거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 단일행 문자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단일행 문자는 자, 이 단일행 문자라는 이 명령은 글쎄요, 우리가 많이 뭐 아이콘도 그렇고 아이콘도 빠져나와 있지 않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명령은 아닌데요. 자, 어쨌든 특징은 좌우 폭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죠, 길이. 길이가 어떤 지정된 길이만큼의 자, 좌우폭에 어떤 지정된 그 길이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 쓰는 대로 쭉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줄바꿈을 하려면 엔터키를 눌러주는데 엔터키를 누르면 줄바꿈은 돼요. 되는데 문제는 자, 윗줄과 아랫줄이 독립된 객체로 존재를 해요. 독립된 객체로. 자, 그리고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해주고. 자, 그러면 먼저 이 단일행 문자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단일행 문자의 폰트는 물론 여기 그 중간에서도 여기 단일행 문자라는 명령 안에서 들어가서도 바꿔줄 수는 있는데 좀 그 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정했던 여기 이 문자 스타일 있죠?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편해요.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행 문자 같은 경우에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쪽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풀다운 메뉴 그리기에 문자, 맨 밑에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아이콘이 지금 따로 빠져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 풀다운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단일행 문자가 있죠? 단일행 문자 클릭하고, 자, 얘는 시작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문자의 시작점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높이는 5mm 정도 줘볼까요? 5 엔터. 자, 그리고 회전 각도는 그냥 0도, 그냥 엔터 키 눌러서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자, 한국 폴리텍 대학 남인천
캠퍼스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신제품 개발과 자 그리고 엔터를 2번 눌러서 종료를 해요. 한 번, 2번. 자, 쭉 가다 보니까 엔터키를 누르니까 줄바꿈이 되죠. 줄바꿈은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이동명령으로 아래에 있는 신제품 개발과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엔터 자 그리고 객체 지정 자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얘네들이 따로따로 놀아요. 자 수정하는 건 어떻게 수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블 클릭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자 여기는 화성 캠퍼스 엔터키 눌러주고 자 그리고 명령이 제가 수정을 하면 명령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들 수정할 수 있어요. 신제품 개발과 자 여기는 자동차 개발과 엔터 자 이렇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